네, 어르신들께 친근하고 희망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다시 작성해 드릴게요. 이름은 모두 바꾸고 채널 이름은 빼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시지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비타민C,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위한 보석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혹시 이 귀한 비타민C의 진짜 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드시고 계세요. 아침 공복에 한 알 드시거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경우 말입니다. 혹시 속이 쓰리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험 있으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의사로 환자분들의 아픔을 함께 해온 박민준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으시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서너 시간씩 걷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제 즐거움이지요. 가끔 사람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그 연세에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정정하게 환자를 보세요?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몸은 평생 쌓아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명약이나 치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몸에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암이나 치매, 노화까지 막아낼 수 있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제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C를 올바르게 섭취해온 덕분입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어왔기 때문이지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어쩌면 아주 간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 하나가 어르신들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매가 찾아오는 시기를 늦추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를 사 드시는 것보다 이 방법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C 복용의 진짜 핵심, 우리 몸을 암과 치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알, 빈속에, 잠들기 전에?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병원에 꾸준히 오시던 70대 이정숙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1000mg짜리 하나를 꼭 챙겨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 먹고 속이 너무 쓰려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위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빈속에 하루 딱 한 번 드셨던 겁니다. 효과는 커녕 위장만 불편해지셨던 거죠. 산성을 띤 비타민C가 빈 위에 직접 닿으니 위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요. 또 다른 환자분이셨던 김철수님은 1000mg을 아침에만 드시고는 아무런 효과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서너 시간 정도 머물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는 그 좋은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게 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82세 박영자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넘게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지난 겨울에도 감기를 3번이나 앓았다니까요. 어떻게 드셨는지 여쭤보니 역시 아침 공복에 딱 한 번 드셨다고 하더군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 C 하루 권장량 60ml는 사실 100년도 더 전에 괴혈병이라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암이나 치매 같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현대인의 몸은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오염, 미세먼지,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훨씬 더 많이 쌓입니다. 미세먼지만 해도 20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지요. 이런 해로운 물질들은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와 DNA를 공격해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즉 비타민C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에 영양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토양의 영양분이 줄어들고 유통 과정에서 비타민이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도 100년 전보다 섭취하는 비타민C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에 오랫동안 저장되지 않고 금방 배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딱 한 번만 먹으니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이는 마치 하루 종일 목이 마른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비타민C 드시다가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아파서 중단하신 분 계신가요? 혹은 별다른 효과를 못 느껴서 그만두신 분은요? 그렇다면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정숙 어르신께 비타민C 먹는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하루 3번, 식사 중간, 식사 시작 후 9분쯤 2에 2000ml씩 가루 형태의 비타민C를 물에 타서 천천히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늘 달고 살던 피로감과 불편했던 장 문제까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에는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예전에는 늘 몸이 찌뿌둥했는데 그런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김철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3번 나눠 드시도록 방법을 바꾼 지 3개월 후 예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전에는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던 사소한 일들을 이제는 더 잘 기억하게 된다고 기뻐하셨죠. 82세 박영자 어르신의 변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을 바꾸고 나서 6개월 동안 감기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비타민C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사례를 수백 번 넘게 보아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이셨던 77세 최진호님은 만성 피로로 늘 힘들어하셨는데 복용법을 바꾸고 3개월 만에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기운이 넘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비타민C인데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것이죠.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이렇게 비타민C를 나눠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복용했을 때 혈액 속 비타민C 농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항산화 효과도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타민 C는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실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영상의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비타민 C가 어떻게 암과 치매를 막아주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그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비타민 C를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애쓰셨나요? 아니면 빈속에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된 복용법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첫째, 암 예방, 특히 위암과 대장암을 막는 비밀.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노폐물인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암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서 변형시키고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15가지 이상의 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 활성산소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나쁜 물질이 몸속에서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트로사민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훈제 음식, 소금에 절인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런 물질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여 위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25%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짜게 드시는 분들에게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대장 속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장 환경이 좋아지면 만성적인 염증이 줄어들고 이는 대장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2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암세포를 찾아 공격하는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면역세포의 무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서 암세포가 면역 시스템을 피해 숨는 것을 막고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의 환자 중 75세 윤태식님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6개월 동안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비타민 C를 2,000ml씩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다음 검사에서 놀랍게도 위점막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윤태식님은 선생님, 비타민 C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이신 71세 강미경님은 대장 용종을 제거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비타민 C를 하루 3번 나눠 드시도록 했습니다. 1년 후 추적 검사 결과 다행히 용종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비타민 C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비슷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식사 중간에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되 특히 고기나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꼭 함께 섭취하세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거나 정기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던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비타민 C를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 C는 암 치료제가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주의할 점: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비타민 C 복용 여부와 용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부 항암제는 비타민 C와 상호작용하여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암에 걸렸을까? 그 이유 중 절반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어르신들은 암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